오늘이 27일이니 내일 당대표가 결정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이재명 방탄용, 이재명 셀프구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헌 80조 개정안을 26일 통과시키자 당헌 80조 개정도 그렇지만 권리당원들이 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정 작업에 대해서 부끄럽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인터뷰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오자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도 분열되었다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은 친명과 비명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갈라놓은 상태이기도 하죠. 대부분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고요. 도덕적 명분이나 책임, 혼란을 이유로 앞세워서 당헌 개정이 부끄럽다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당신들이 더 부끄럽습니다. 당헌 80조는 2016년에 만들어졌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예로운 규정이 아닙니다. 80조의 가장 큰 맹점은 집안일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에서 그것도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안위에 대해서 집안이 아닌 검찰이라고 하는 외부 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죠. 권리당원에게 주요 의결안건을 제출할 권한을 주는 것, 그것마저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결정짓는 행위는 당에서 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애들에게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 버릇 나빠진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이런 말도 했더군요. 그는 YTN 뉴스에 출연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우리 당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책임 정치는 어찌할 것인지를 말하고 싶었다라며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결정된 결과가 만일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나 라고 강조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알고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정의된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당신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상이란 것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단일화될 수 없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상이라는 것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70% 정도가 인정하는 정의는 다름 아닌 다수결이란 것이고 다수결로 인해 배척된 소수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 정도가 그나마 민주주의를 말할 때 거부감이 덜한 부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의 뜻이었다고 할 것이고 당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으니 책임 문제는 공중에 떠버리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몇 년 전 영국 브렉시트를 거론했습니다.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를 한 끝에 통과되었지만 잘못된 결정이었고 누구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영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데도 국민이나 다수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지 못하죠. 다수가 소수보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이 이재명과 연관된 그것은 싫다 이 말을 돌려 말하고 싶은 것이죠. 국정감사에서 한동훈이 답변하는 태도를 누구나 한두 번 보셨을 것입니다. 정상적이라 느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장관님, 그렇다면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네, 답을 하시죠 그냥. 민주진영과 국민은 정상적인 정부와 여당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적응을 하고 경쟁력을 가지려 노력하고 이왕이면 보기 좋은 모습으로 포장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민주당 내에서도 상대가 실수하기를 바라거나 그럴듯한 흠집을 만들어 이익을 보려는 정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무리에서 구성원들 간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용하고 즐겁게 이용당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정치를 보는 것이 언제나 미완성이겠지만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과 언론은 프레임을 짜는 것에
능숙합니다. 무리를 유유히 헤엄치는 우아한 백조를 보면 되는데 물속에서 쉼없이 움직이는 발을 보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이런 제목을 붙여버립니다. 본래의 모습을 숨기기 위한 추악한 발악. 이런 제목으로 프레임을 만들게 되고 이런 주장이 반복되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둔갑하고 그렇게 주장하던 당사자들이 스스로 체면을 걸어 모든 기준으로 삼고 사안을 바라봅니다. 이재명은 지은 죄가 크니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보니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이재명만 쳐내면 될 것 같은데 뻔한 결말을 볼 것 같은데 무지한 당원과 국민은 이재명을 놓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재명의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커집니다. 검찰과 경찰은 요란한 소리만 낼 뿐 어떤 결과도 내어놓질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고 할 짓, 하지 않을 짓 모두 동원해서 이재명을 흠집내려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서 물질하는 백조의 발은 백조가 물에 앉을 때면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물 밖에서 보이지 않았을 뿐 숨기려 한 적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아한 모습 말고 굳이 물속의 발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쉼없이 물질하는 백조의 발을 굳이 생각하지도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이재명이라는 백조가 민주당이라는 호수에 앉아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사람들이 백조에 잔사를 보내자 오리들이 꽥꽥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조는 우아한 척하려고 물밑에서 추악한 발놀림을 하고 있다. 이재명은 물밖과 아니 다른 사람이다. 백조가 허상으로 만들어낸 우아한 모습에 속아선 안 된다. 이렇게 꽥꽥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백조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들에겐 백조의 발놀림은 거짓과 추악함이 되고 물밖의 우아함은 물질을 숨기고 포장하려는 후한무치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물질의 도움을 받아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의 모습은 가증스러운 허상이 됩니다. 마치 백조만 물밑에서 물질하는 것처럼 우스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헌 80조 개헌을 개인 방탄용이라 부끄럽다 후한무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우아한 백조의 유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백조가 유유히 물질을 즐기다가도 수달이나 악어가 다가오거나 먹이를 먹으려 할 때나 폭풍으로 수면에 있기 어렵게 되면 재빨리 날아올라 도망을 가거나 이동을 해야 정상입니다.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고고한 모습으로 수면에서 이겨내거나 장렬하게 전사해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고고하고 우아한 민주당의 모습을 버리고 국민에게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도 당대표가 되려는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행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 인정하려는 것은 부끄럽고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무리를 이루는 집단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무리에 속하려는 사람과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 무리를 이끌고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를 끌고 가려 꿈을 꾸는 사람 중에는 소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장급 리더, 새마을 지도자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전체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 그런 리더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이 차지해야 할 이익의 범위를 자신의 그릇보다 크게 생각할 때 지금 보여주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만든 계파가 아닌 힘이 있었던 누군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곳에서 신임을 얻어 제법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모셨던 그 누군가가 자리를 떠나자 욕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보호해줄 누군가가 없으니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 정도에서 벗어나 경쟁하려 하고 금도를 어기게 됩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건 야합이라 불리거나 술수라 불리는 것들이 달콤하게 떠오릅니다.
자신에게는 당을 이끌어갈 정치 철학도 부족하고 전체를 끌어안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 뭐만 없으면 내가 혹은 내가 믿는 누군가가 저 자리를 가질 텐데 그러면 나도 주류에서 밀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저 머시기가 나를 인정하고 체면 손상 없이 중용해 주길 바라면서 입을 쉬지 않고 놀립니다. 주류가 되고 주류로 남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큰 무리 안에 또 다른 무리를 만들어 자신의 크기를 내보이고 리더로 인정받는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생각이 같거나 진심으로 승복하면 흔히 말하는 가신이나 동지가 되고 진정한 경쟁자로서 아름다운 경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하나에서 10가지 아주 작은 소소한 일에서 제법 중대한 일에서까지 흠결을 지적하며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될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정치 한복판에 들어가서 판을 만들고 판을 흔들고 판을 뒤엎을 기회와 능력을 쌓을 기회를 얻은 것이 이재명 의원 개인에게나 대한민국 정치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당내의 잡음이 최고조로 치다르고 있는 지금 이재명 의원은 뭐라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실적과 성과로 유능함을 증명받는 유능한 정당, 그리고 싸울 땐 싸우고 협력할 땐 협력하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대적 소명을 정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어 당황했었는데 촛불 가수 유리님이 시각 장애인이면서 나이도 중년이더군요. 이분 어머님도 뇌졸중으로 매우 힘든 상태이고 늦은 나이에 유튜브 가수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활동하려는 이유가 자신이 유명해지면 돕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합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셔서 추천 동영상과 고정 댓글 주소를 따라 유리님 유튜브를 방문해서 구독과 격려 부탁드립니다.